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만약에 세부 공고 나오면 이게 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. 수출 지향형의 조건, 글로벌 협력형의 조건. 근데 지금 그 조건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. 안 나와가지고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작년 기준으로 보면 봐봐요.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50억 이상이고, 그죠? 그리고 아이고, 죄송해요. 간접 수출액이 100만 불. 요게 이제 작년 기준이었어요. 이 글로벌 수출 제약량이. 그러니까 올해도 좀 유사할 것 같은데, 근데 여기를 보면, 요거는 이제 예외예요. 요거 유니콘 기업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. 그 지금 유니콘 기업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말이 악이지, 얘 애가 아니에요. 애가 이미 다 컸어요. 머리가 엄청 컸어요. 그래서 말만 애기지, 예, 엄청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, 여기는. 그리고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죠? 것들이 이제 매출과 수출액 기준을 안 받는 거거든요. 이렇게, 그죠? 혁신 제품, 예, 요 정도.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보시면은 기준이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요 기준에 준해서 세부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. 만약에 기술력이 되고 직간접 수출이 있으면 사실 요거가 예산도 많고 540억 원.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니까 아마 뽑는 개수는 유사할 것 같아요. 지원 과제의 수는 유사할 것 같은데, 금액 자체가 크니까 해볼 만하죠. 그리고 이게 진짜 수행을 해보면 작은 과제든 큰 과제든 품이 똑같이 들어요.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 큰 거 하는 게 좋기는 해요. 큰 거 하는 게 좋기는 해요. 자, 민간기술 공동 사업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. 기술 이전이 그 연구 기간 있잖아요. 무상 이전하는 데도 있고요. 대학하고 산학연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전 받으면 되거든요. 기술 이전 받을 때 그게 금액이 비싸지 않은 것도 있어요. 그럼 사실은 이거는 패스냐 페일이냐 이것만 있잖아요. 패스냐 페일이냐 이것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술과 관련이 조금만 있는 것들을 이전을 받아갖고 요런 쪽으로 좀 노려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괜찮다. 왜냐면 다 들어가는 일반에 들어가는 거는 경쟁률이 좀 높으니까 얘도 예외였나요? 얘 한번 볼까요? 얘도 적용이죠. 얘도 적용이네요. 이렇게 얘도 적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외와 적용을 이제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이제 동시 수행이 가능한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도 예외네요. 얘도 예외. 적용이네요.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예외, 그죠? 예외. 음,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, 선생님들. 그죠? 그래서 요거 그리고 꼭 예외된 적용을 떠나갖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선정의 가능성이 좀 높다. 이런 건 좀 어려워요.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또 산학연하고 하다 보면 약간 좀 리스크가 있고 기술 유출의 문제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괜찮죠. 300억 원 정도. 요렇게. 요것도 좀 괜찮은 사업입니다. 구매 의향서가 있으면 돼요. 구매 의향서가 있으면 되고 일반 과제에다가도 넣고, 그 다음에 일반 과제에 넣었던 거를 이제 구매 연계나 이제 상생협력으로도 넣어가지고 이제 선정률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, 선생님들.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융자 연계인데요. 이거 이제, 신규가 거의 뭐 2천억 원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을,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팁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냈던 거는 글로벌 팁스인데 떨어졌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팁스 647억 원 이렇게 되고 이 VC는 그 연계된 VC 기관이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뭐 꽤 큽니다. 그래서 20억 원, 30억 원 되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억 원을 주는 금액이죠. 거기에 이제 투자받은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1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업체를 갖다가 그 양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
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산학연은 해볼 만해요. 해볼 만하고, 해볼 만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각 학교에 그 산학협력단들이 있어요. 뭐 서강대면 서강대, 뭐 성균관대면 성균관대. 그래서 그 대학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. 근데 이거 보면 되게 많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지방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호서대 이런 데들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거의 지금은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요.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. 그리고 되게 요거 하는 거를 좋아해요. 왜냐면 그 약간의 그 어쨌든 학교도 실적이 쌓이고 교수님들도 약간의 그 외부 인건비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.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터치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. 예, 그냥 이름을 올려놓고 간접비에서 아마 빠질 거예요.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그 하면 괜찮아요. 그래서 일반형으로 들어가겠죠. 그니까 뭐 과기부나 산자부 거는 양이 좀 길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중기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양은 다 어,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가 신규가 732억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. 근데 이게 보면, 이게 예전에는 이게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컨소시엄이에요. 이렇게. 컨소시엄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품목 지정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공모는 아니에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또 자유공모였어요. 근데 좀 바뀌었어요. 보니까 매년 좀 바뀌어요. 이렇게. 그래서 품목 지정이기 때문에 그 성능 목표, 성과지표 KPI가 나온 거를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한 후에 요걸 좀 지원해야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신진 인력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. 연봉의 50% 이상 지원을 하고, 요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. 아니, 맨날 만 39세에 저는 46세라서 이미 뭐 뭔가 사회에서 은근히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니, 원래 40세 이상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, 이제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? 모르겠어요. 아무튼, 이 석사, 박사도 늦게 따면 안 돼요. 돈도 안 줘요. 예, 어디 취업도 못 하겠네, 보니까. 이거 너무 반칙이죠, 이런 거는. 이런 거를 둬서 이게, 나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예. 아무튼, 예, 그래서 이제 연봉의 50%, 예, 이렇게 되고요. 예, 지금 보면은, 그래서, 만약에 석박사가 없다 그래도,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. 고경력 연구 인력, 요렇게. 그래서 학사 취득 후 14년, 10년, 박사 5년, 이렇게 해서 요거 괜찮거든요. 연봉의 50%면. 그래서 조금, 그 지원이 어렵지가 않고, 약간 그 예전에는 그 선착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예산 떨어지면 다 됐다?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. 이게 원래, 상시 매달 이렇게 했었는데, 지금 보면은 1월하고 6월이기 때문에, 이렇게 해가지고, 요거는 요건을 맞추면 돼요. 연구개발 경력을 만들면 되거든요. 그렇다고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막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서 조금 만들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요건 39세 이하는 요렇게 괜찮죠? 그렇게 되고요. 네. 사업별 문의처 이렇게 나와 있고